야,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5년 전 그날 오후 2시 사무실 한가운데서 터진 그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우 부장. 그 사람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슬쩍 웃음을 지었어요. 부장님, 그건 제가. 닥쳐. 내가 뭘 했는지나 알고 떠들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저 화풀이 대상일 뿐이라는 걸. 지금은 달라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고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커피 향을 맡으며 평온함을 느끼죠. 그런데 오늘 참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저를 부서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김진우 부장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중견 IT 기업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입사 3년 차 그럭저럭 회사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진우 부장이 우리 팀으로 발령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첫날부터였어요. 야, 새끼들아. 나는 원래 빡세게 일하는 스타일이니까 각오해.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누군가 긴장한 듯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겠다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2명이 퇴사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팀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죠. 김진우 부장은 특히 저를 자주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반박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야, 이거 왜 이따위야? 다시 해. 보고서를 던지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설명도 없이 그냥 다시 하라는 거예요. 부장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네가 알아서 해.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밤 11시까지 남아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보고서를 올렸죠. 이것도 못 쓰겠네. 진짜 답이 없어.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이 되면 출근하기 싫었죠. 주말에도 부장님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멀리 두곤 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퇴근 후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기획안을 다듬었죠. 신규 플랫폼 런칭 기획이었어요. 시장 조사부터 예상 수익 모델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발표 전날 밤, 저는 리허설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말투를 고치고 슬라이드 순서를 바꾸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죠. 다음 날 회의실,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질문도 몇 개 들어왔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잠깐만요. 김진우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상한데요. 수익 모델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비한 답변을 하려고 입을 열었죠. 부장님, 그 부분은 3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표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너 기획안 미리 봤대. 본인이 다시 만들겠다고 하던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3개월 동안 준비한 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김진우 부장이 같은 내용의 기획안을 들고 임원 회의에 갔어요. 물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잘했어, 김 부장. 이거 바로 진행하자고. 복도에서 들린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사무실엔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야, 이번 주말에 PT 자료 만들어야 하는데 너 좀 나와. 금요일 저녁 6시. 부장님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말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족 행사? 그게 일보다 중요해?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이해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 밑은 거무스름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사팀으로 메일을 보냈죠. 퇴사 의향서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김진우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 너 미쳤어? 퇴사? 네, 결정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하게? 너 같은 애가?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하든 더 이상 부장님과는 관계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5년간의 직장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죠.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로워진 건지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걷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퇴사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나간 후로 더 난리야. 카페에서 만난 동료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김 부장이 완전히 날뛰어. 이번엔 신입한테까지 소리 지르더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동료가 말을 이었죠. 내가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 있잖아. 그거 부장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대박 났어. 임원들한테 엄청 칭찬받았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이 다른 사람 공로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장이 이번에 승진 확정이래. 차장에서 바로 부장으로. 뭐? 응. 다음 달부터 정식 부장이야. 웃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잔만 계속 만지작거렸죠. 너는 어떻게 지내? 동료의 질문에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뭐 할까 고민 중이야. 힘내. 너 능력 있잖아. 금방 좋은 데 들어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면접까지 가면 다행이었죠. 퇴사 사유가 뭔가요? 매번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상사와 안 맞아서 나왔다고 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부모님께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후배를 마주쳤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하는 후배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지내? 저요?
그냥저냥이요. 요즘 야근이 좀 심해서 후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김 부장님 밑에서 일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선배님 나가신 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남아서 보고서 고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하래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죠. 참고 버텨야죠, 뭐. 저도 이직 준비 중이긴 한데. 후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헤어진 후, 저는 오랜만에 회사 SNS를 들어가 봤어요. 김진우 부장의 계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듯한 음식 사진, 골프장에서의 인증샷, 새로 산 외제차 열쇠, 팀장 승진 기념.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댓글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축하합니다, 부장님. 역시 능력자세요. 저도 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내 노력을 가로챈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게 화가 났어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들었어? 김 부장이 이번에 해외 연수 간대. 해외 연수? 응. 회사에서 우수 인재 뽑아서 보내는 거 있잖아. 거기 선발됐대. 3개월 동안 미국 본사 가는 거. 한숨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잘 나가네. 그러니까. 근데 팀원들은 다 죽어나간다더라. 부장 없는 동안 일 다 떠안았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 걸까?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우연히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빌딩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진우 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럼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본부장 자리도 노려볼 만하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골목 구석에 숨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차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력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십 번 고쳐 쓴 자기소개서도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죠. 며칠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엄마한테 말해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저 힘들어요. 그래, 울어. 실컷 울어도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내 나이 때 힘들었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더라. 너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엄마가 믿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닥이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은 없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일단 움직이기로 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걷다 보니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어요. 그러던 중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태프 구함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죠. 주저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경력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커피 머신 다루는 것도 손님 응대하는 것도 낯설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짓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회사 다닐 땐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상사 비위를 맞춰야 했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손님에게 커피 한 잔 만들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커피 맛있어요.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교류가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실수해도 크게 혼내지 않았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물었어요. 커피에 관심 있어요? 네. 보니까 손님들 커피 마시는 거 유심히 보더라고요. 혹시 배우고 싶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커피를 음미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했어요. 배우고 싶긴 한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해볼래요? 그날부터 사장님께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두 종류부터 시작했어요. 로스팅 정도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출 시간이 왜 중요한지.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알아갈수록 흥미로웠어요. 이 원두는 산미가 강해요. 가볍게 로스팅해서 과일 향을 살렸죠.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밤마다 커피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바리스타 챔피언십 영상도 찾아봤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자격증 따고 싶어요. 좋아요. 응원할게요. 학원을 등록했어요. 알바 끝나고 저녁 시간에 다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라떼 아트 연습하다가 손목이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시험 전날,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시험 당일,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했다. 혼자 방에서 소리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알려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죠. 축하해요. 오늘은 내가 쏠게요. 저녁을 사주시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카페 차려볼 생각은 없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요? 자본도 없는데. 처음부터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하면 되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가게를 갖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알바비를 모두 저축했어요.
외식도 줄이고 필요 없는 지출은 전부 끊었죠. 동시에 공부도 이어갔습니다. 창업 관련 책을 읽고 카페 운영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손익계산서 작성법, 입지 선정 방법, 인테리어 비용까지. 메모장은 금방 꽉 찼습니다. 주말엔 여러 카페를 돌아다녔어요. 손님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관찰했죠. 여긴 인테리어가 좋네. 이 가게는 메뉴 구성이 독특하다. 좋은 점은 배우고 아쉬운 점은 피하려고 적어뒀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통장 잔고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모은 거라 뿌듯했죠. 그 즈음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게 운영 좀 배워볼래요? 발주부터 장부 정리까지. 정말요? 네.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후계자가 필요해요. 관심 있으면 가르쳐 줄게요. 감사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걸 배울 기회였으니까요. 원두 발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업체가 좋은지,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 매출 관리도 배웠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면 손익분기점을 넘는지, 재료비는 몇 %로 맞춰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사장님, 저 독립하려고요.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나갈 줄. 준비 다 됐어요? 네. 작은 공간이지만 계약했어요. 축하해요. 잘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사장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받아요. 포장을 뜯어보니 고급 커피 드리퍼 세트였습니다. 비싼 건데 괜찮아요. 잘 쓰세요. 그리고 가끔 놀러 올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가게가 활기찼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계약한 곳은 작은 골목 상가였어요.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낡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거든요. 여기서 시작하자. 혼잣말을 하며 공간을 둘러봤어요. 한 달간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부분 직접 했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중고로 구입해 수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즐거웠어요. 내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오픈 일주일 전, 간판이 달렸어요. 고요. 제가 지은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왜 고요인지 친구가 물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서. 너답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오픈 당일. 손님이 올까 긴장했습니다.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적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커피를 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죠. 여기까지 왔구나.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회사에서 당했던 굴욕, 퇴사 후 방황했던 시간, 아르바이트하며 꿈을 키웠던 날들,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과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예전 동료들의 SNS를 봤어요. 여전히 회사에서 야근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김진우 부장의 계정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잘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제 커피 맛있었어요.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커피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석 달 후, 매출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물론 대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죠. 무엇보다 저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죠. 나 많이 변했네.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 가게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단골 손님도 늘었고 입소문도 났죠.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이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커피를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했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비에 젖은 코트, 초췌해진 얼굴, 김진우 부장이었습니다. 2023년은 제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 올랐네요. 장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의미가 컸죠. 내 힘으로 해냈다. 그 생각이 뿌듯함을 안겨줬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60대 중반쯤 되신 분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핸드드립 부탁합니다. 매일 오후 3시쯤 오셨어요. 어떤 원두로 드릴까요?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꽃향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김 선생님은 창밖을 보셨어요. 이 가게 분위기가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편하네요. 혼자 생각 정리하기 딱 좋죠. 커피를 건네드리며 저도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은퇴한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그러셨군요. 젊은 나이에 혼자 가게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거. 김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로 김 선생님은 단골이 되셨어요. 가끔 책도 추천해 주셨죠. 사장님, 이 책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요. 건네받은 책을 밤에 읽었습니다. 덕분에 독서하는 습관도 생겼어요. 그 즈음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편하게 찍으세요. 가게 이곳저곳을 사진에 담더니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며칠 후, 그 학생이 다시 왔어요.
사장님, 제가 블로그에 리뷰 올렸는데 괜찮죠?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어요. 그 블로그 글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컸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블로그 보고 왔어요. 인스타 보고 찾아왔는데 진짜 분위기 좋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생도 있었고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도 있었죠. 사장님은 어떻게 가게를 차리게 되셨어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었어요.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죠.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부럽다. 저도 용기 내야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오셨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커피를 건네드렸는데 한참을 그냥 들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회사 다니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시군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기다렸죠. 사장님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나왔죠.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사장님, 저 사표 냈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말씀 듣고 용기 냈어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가끔 들를게요. 그렇게 제 가게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죠.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왔어요. 아이스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콜드브루, 아포가토, 과일 에이드, 특히 자몽 에이드가 인기였어요. 사장님, 이거 레시피 뭐예요? 완전 맛있어요. 비밀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쓰고 정성껏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그의 여름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설레었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불안했어요. 내일이 두려웠고 미래가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작은 가게지만 제 공간이었고 소박하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지는 골목길이 아름다웠습니다.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골목 참 예쁘네요. 산책하기 좋아요. 그죠? 저도 출근길이 즐거워요. 부럽다. 출근이 즐거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에 SNS 팔로워도 1000명을 넘었어요. 사장님, 인스타 팔로워 많아졌네요. 단골 손님이 말씀하셨죠. 그러게요.
신기해요. 당연하죠. 여기 진짜 좋으니까. 올린 사진도 별거 없었습니다. 커피 사진, 가게 풍경, 가끔 하늘 사진.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해줬어요. 일상이 아름답네요. 여기 가고 싶어요. 힐링되는 계정이에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작은 일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직장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저 이직했어요. 진짜? 축하해. 선배님 보고 용기 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죠. 잘했어. 새 직장은 어때? 훨씬 좋아요. 야근도 적고 사람들도 좋아요. 다행이다.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응, 덕분에 잘하고 있어. 나중에 놀러 갈게요. 언제든지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해 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 물론 대기업 다닐 때만큼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마음의 평화. 회사 다닐 땐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적게 벌어도 만족했어요. 저녁에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 손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끼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김진우 부장 생각이 났어요. 오랜만이었죠. 예전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제 삶이 충분히 좋아졌으니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이미 제 방식대로 이겼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곧 겨울이 올 거였습니다. 저는 겨울 메뉴를 고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올해도 잘 마무리하자.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곧 예상치 못한 재회가 있을 줄은. 2024년 가을 10월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님이 뜸했죠.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지 않고 습관적으로 인사했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비에 젖은 코트, 초췌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김진우 부장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질 뻔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 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죠.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커피 머신 쪽으로 돌아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원두를 갈았습니다. 머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부장님을 슬쩍 봤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죠. 정장도 구겨져 있었어요.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김진우 부장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투였죠.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부장님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온 걸까? 날 알아본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운영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다시 침묵. 부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그때 부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죠. 아닌가. 얼굴이 낯익은 것 같아서 손님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군요. 다행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부장님이 일어섰어요. 잘 마셨습니다. 얼마죠? 5,000원입니다. 지갑을 꺼내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카드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카드를 집어드는 모습. 전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부장님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여기 다시 와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네,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봤어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그게 진짜였나? 현실감이 없었어요. 5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 제 기획을 가로챘던 그 사람,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가 제 가게에 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담담했어요. 아니, 담담한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내 가게에 온 걸까? 날 정말 몰라본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또 올까 싶어 긴장했어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마셨던 아메리카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거든요. 커피를 건네자 부장님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부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네, 혹시
회사 다니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 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기획 쪽이었어요. 그랬군요.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맞지 않아서요. 회사 생활이. 부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퇴사했어요. 그러세요? 네. 아니, 정확히는 권고사직이었죠. 의외였습니다. 김진우 부장이 회사에서 쫓겨났다니.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요. 부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끝나더라고요. 쓴웃음을 지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제 책임이었죠. 그래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죠. 요즘은 할 게 없어요.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시군요. 이 가게는 편하네요.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눈앞의 사람은 5년 전 그 오만한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와도 될까요? 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 부장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구석자리.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는 정도. 그런데 어느 날 부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제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드디어 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글쎄요. 기억이 잘. 그때 부장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부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당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예전에 우리 회사에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기획팀에 있었어요. 5년 전에. 부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부장님은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장님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부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5년 만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복잡했죠? 커피 식었어요. 새로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부장님 앞에 놓았죠.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어요.
한참 후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간 후 당신 기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알고 있죠? 네. 그게 성공했어요. 대박이 났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승진했어요. 본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신규 플랫폼 개발이었어요. 예산만 200억. 제가 총괄했죠. 그래서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부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장 조사를 잘못했어요. 아니랬던 거죠. 전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달랐어요. 트렌드도 달라졌고 경쟁사도 먼저 움직였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프로젝트는 6개월 만에 중단됐어요.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래서 권고사직을 네,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소송하면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어요. 한숨을 내쉬었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애들 교육비도 못 댈 거면서 무슨 낯으로 집에 있냐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애들도 아내가 데려갔죠.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지금은 고시원에 살아요. 전세금 다 정리하고 나눠주고 나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부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한테 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당신이 나타나서 저를 똑같이 대하는 꿈. 그랬군요. 그 프로젝트, 당신 아이디어였잖아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훔친 거예요. 당신 노력을, 당신 시간을, 주먹을 쥐었어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는 실패한 거예요. 제게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저를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했던 그 사람. 지금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복수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일어나시라고요. 조금 강하게 말했어요. 부장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식어요. 네. 부장님은 다시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죠. 부장님, 네.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 밑에서 일할 때 죄송합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죠. 부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도 한동안 방황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랬는지, 왜 내 것을 빼앗았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당신 앞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부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막상 이렇게 마주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요. 당신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제가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부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것들 잊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요? 네. 왜요?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를 위해서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당신을 계속 원망하고 사는 건 저한테도 독이에요. 이제 그만 놓고 싶어요. 그 무거운 짐을. 부장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맹세해요. 그리고 저는 부장님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인생 다시 시작하세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래도 일어났어요. 부장님의 눈에 뭔가 타오르는 게 보였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부장님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부장님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일어섰어요. 이번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분노, 연민, 안도, 그리고 평화. 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로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김진우 부장이 무릎 꿇는 모습.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년 전 저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꼴 좋다. 당해도 싸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쾌함 대신 허무함이 왔어요. 승리감 대신 연민이 느껴졌죠. 왜 그럴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저도 바닥을 경험했으니까요.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회사를 나온 후 저도 한없이 작아졌었어요.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를 누가 짓밟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부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는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그를 더 짓밟을 수도 있었어요. 복수할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5년 전 그가 저한테 했던 짓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수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상대가 나를 무너뜨렸다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상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행복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해냈어요. 작은 가게지만 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죠. 그게 저의 승리였어요. 부장님이 무릎 꿇었을 때 제 승리는 이미 완성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통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이었으니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어요. 5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찍은 사진, 동료들과 회식 사진, 지친 표정의 제 얼굴.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역력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의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었을 뿐이죠. 최근 사진을 열어봤어요. 가게에서 찍은 셀카,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커피를 내리는 제 모습,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웃음도 진심이었죠. 나 많이 변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금의 저를 5년 전 제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견뎌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였어요. 그때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놓을 수 있겠다. 과거에 대한 분노, 김진우 부장에 대한 원망,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맑았어요. 고마워요, 부장님.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강해졌어요. 이상한 말이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회사에서 불평하며 살고 있었겠죠.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부장님은 저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깨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성을 준 거죠. 물론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괴롭혔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커피잔을 비웠습니다. 일어나서 가게를 둘러봤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는 문, 손님을 맞이하는 카운터, 커피를 내리는 머신, 모든 게 소중했어요. 잘 살아왔어.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일기장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5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봤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분이 이상했다. 통쾌하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용서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정말로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불을 껐습니다. 가게를 나섰죠.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어요. 내일은 뭘 할까? 벌써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볼까? 가게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볼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김진우 부장님이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잘 자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을 고민했어요. 잘 자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누가 알았겠어요.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을 줄, 그리고 제가 그를 용서할 줄.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편안했으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키우죠. 그 고리를 끊는 건 용서뿐이었어요.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잠. 오랜만이었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자.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주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나쁜 꿈이 아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가게, 웃으며 들어오는 손님들,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좋은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가게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에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은 단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시죠.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커피 마시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지만 따뜻했어요. 커피를 건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오전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더 다녀갔어요. 점심때쯤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우 부장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하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부장님은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창가 자리. 여기요.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 밝아졌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편의점이에요. 야간 알바.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엔 상상도 못했죠. 제가 편의점에서 일할 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하면서 배워요. 겸손함을. 좋네요. 그리고 낮에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전산회계요. 나중에 격리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부장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함이 있었죠. 잘하실 거예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 당신 덕분이에요. 부장님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손 내밀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만약 그날 저를 내쫓았다면 아마 전 포기했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그럴게요. 부장님은 커피를 다 마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지요.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해 보였죠. 오후가 됐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핸드드립 부탁해요. 네, 어떤 원두로 드릴까요? 오늘은 추천해 주세요. 케냐, 원두 어때요? 상큼한 맛이 좋아요. 좋아요.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손자가 놀러와서 정신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사장님은요? 저는 행복해요.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 말 듣기 좋네요. 행복하다는 말. 김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요. 늘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고만 하죠. 커피를 건네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 보면 기분 좋아요. 행복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래요. 노력할게요. 선생님과의 대화도 소중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는 거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냈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머신을 청소했어요. 익숙한 일과였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나니 밤이었어요. 불을 끄기 전 잠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 세상이에요. 여기서 저는 저답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짓밟히지 않고,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진짜 승리야. 혼잣말을 했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거였어요. 증오는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였죠. 성공은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거였어요. 5년 전에 저는 몰랐어요. 이런 단순한 진리를.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고통을 겪었기에, 바닥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알겠습니다. 불을 껐어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5년 전으로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괜찮아. 지금은 힘들지만 견뎌. 이 고통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짜 행복이 뭔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살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박하게 행복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문을 엽니다. 커피 머신이 내뿜는 증기 소리. 잔잔한 재즈가 흐르는 작은 가게. 손님이 들어와요.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합니다. 이게 제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누군가는 물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대기업 다니다가 나온 거. 안정적인 삶을 버린 거. 저는 대답합니다. 전혀요. 진심이에요. 돈을 많이 벌진 못해요. 화려한 삶도 아니죠.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짜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 고통도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작은 가게의 문을. 그리고 기다려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주길.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커피 같은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